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76만원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38만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제가 생각한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예상하고 미리 잡았던 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좋은 분위기인데요. 그 매매 타이밍에서 조금 잘 못 맞춰가지고 그 수익을 많이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좀 상당히 많이 안타깝긴 한데요. 그렇더라도 일단 수익은 생겼으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일진파워를 200만원 가지고 있고 우진을 100만원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뭐 보성파워텍 이거는 별로라서 바로 던져버렸고, 그 다음 그 히림 같은 종목 이런 건 다 내려와 버려가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일진파워 200만원 갖고 있다가 초반에 절반을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못 올라갈 줄 알고. 팔고 나서 좀 있으니까 쫙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순식간에. 아마 여기쯤에서 팔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돈은 벌었는데 수익은 올랐는데 왠지 되게 좀 아까운 것 같은, 우리 기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오늘 어제 아침에 방송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암호화폐 관련주들 오를 것 같아 갖고 우리 기술 투자 잡겠다 했는데, 우리 기술 투자가 8,530원이면 잘 잡은 겁니다. 10원 밑에서 잡은 거죠. 정가에 잡아놓고 이거를 여기서 팔아버렸는데 올라갔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1.75% 날려먹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다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매하는 것마다, 건드리는 것마다 다 아깝게 날렸습니다. 지금 일진파워도 200만원 중에 50만원씩 끊어서 팔았는데 이걸 21,900원에 팔았단 말입니다. 여기서 팔았습니다. 물론 이제 수익이 나긴 했지만, 여기서 팔았는데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팔고 나서 개인 되게 속쓰린 그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데, 어제도 그랬거든요. 가만히 가지고 그냥 있었으면 수익이 그 2배는 더 날 수 있었는데 건드려 가지고 반씩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최근에 지금 제가 예상한 대로 잘 맞아 들어가서 매매는 정말 못하고 있는데, 타이밍은 잘 못 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잘 잡아놓은 종목들이 수익이 잘 나오고 있어서 현재 꾸준한 수익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달 목표 수익이 한 25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지난밤에 그 미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7.9%로 40년 내에 최고치 납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으니까 금리 인상 우려감이 생긴다 해서 이제 이 부분 악재하고, 그 다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그 외무부 장관들이 둘이 만나서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났다. 서로 의견을 못 좁혀갖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악재로 인해서 미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제가 아침 말씀드렸죠. 하락을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적게 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악재를 금리 인상 우려감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부분은 이미 이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크게 압박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국내 증시에서 보시면 코스닥 지수입니다. 밑으로 안 빠지고 방어를 잘 했습니다. 5분봉으로 볼게요.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요. 5분봉이니까 여기네요. 아침에 들어올리다가 밀리다가 뭐 계속 했는데 그 횡보격으로 해서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는 약간 빠졌지만 코스닥은 횡보하면서 자리를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스닥 지수 보시면 악재가 두 가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빠졌다는 얘기는, 꼬리 달고 들어 올렸다는 얘기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선물 지수가 많지는 않지만 플러스 한 0.15 뭐 그러니까 강보합권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재가 반영되고 나서 시장이 안 빠지고 버텼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좀 빠질 만큼 빠졌고 반등 나올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거 한 가지 남아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돌발 변수가 있다면 조심해야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더 과격해진다거나 뭐 이런 심각한 상황이 생기는지는 체크해 봐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무난하다면 시장은 악재가 전부 반영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종목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할 때 재건축 관련한 종목 제가 흰힘 가지고 있었고요. 덕신 하우징이라는 종목 매매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단타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흘러가는 흐름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셨던 부분에 대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약이 뭔지를 저는 모릅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자라서 안철수 후보 공약은 아는데 윤석열 후보 공약은 제가 몰라요. 모르는데 뉴스에 나오는 걸 하나씩 들어보니까 대충 이런 공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에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하는 부분 때문에 건설회사하고 그다음 뭐 그런 게 있죠. 창호, 주방 가구 NX, 이런 식으로 있죠. 이런 식의 어떤 건설회사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탈원전 했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주 움직이는 흐름이 있고, 그 다음, 요건 아직 시세 반영이 안 됐는데, 암호화폐 관련해가지고, 가상화폐법을 제정해갖고 활성화 방안을 하겠다 했는데, 요건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올라가고 싶더라도, 해외 미국에서 빠져버리면 같이 따라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요건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상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만 올라간다면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공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이제 뭐 원자력 테마나 재건축 테마 이거는 그냥 관련적으로 올라가 버리면 되는데, 요건 비트코인 가격하고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좋아지는 게 어느 정도 맞춰져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술 투자를 선호를 하는데, 시장은 비덴트라든가 에이티넘 인베스트, 위지트 이런 종목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단타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대충 요렇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대응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매매했을 때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간단하게 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덕신하우징 이 종목이 이제 재건축 관련해서 올라갈 것 같아서 아침에 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한 걸 이게 많은 것 같지만 다 같은 종목 매도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침에 잡은 건 잘했어요. 보시면 2195원에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시간에 걸려서 상한가였기 때문에 갭으로 뜨는 건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떴죠. 떴는데 한 14% 정도 땐가 떴거든요. 뜨고 나서 여기서 올라갈 때 따라잡으면 눌러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러서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내려와가지고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여기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잘했어요, 지금. 덕신하우징을 2195원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2195원이니까 여기서 지금 잘 잡았거든요. 잡고 나서 돌렸단 말이에요. 돌려서, 성공했다. 그러고 이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오늘 시장의 핵심은 원전 관련주였다는 겁니다. 한신기계가 대장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신기계가 갑자기 쫙 땡겨 올려갖고, 쉬지도 않고 쭉 계속 해갖고 상한가까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대장으로 땡겨 올려가니까, 원자력 관련주들이 전부 다 뒤를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한신기계가 1등으로 가고, 일진 파워부터해서 쭉 이제 따라간 겁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니까, 재건축 관련해갖고 신원종합개발, 어제 상한가 갔었죠. 갭으로 떴다가 밀리죠, 뒤로. 그 다음에 삼부토건, 마찬가지입니다. 쭉 빼올리다가, 원전 테마 쪽으로 매수세가 가버리니까 뒤로 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마 관련해서 매매할 때는 아무리 좋은 테마라도 그날 이쪽 테마에 몰려오지 않고 딴 데로 가버리면 대다수의 단타하는 사람들이 던지고 가버립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테마라도 그날 못 올라가면 올라가는 쪽이 보이면 대부분의 단타하는 사람들은 오르는 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 테마 쪽으로 올라가니까 한신기계가 예를 들어 이런 의미죠. 한신기계가 여기서부터 오르기 시작하면 오늘 예를 들어서 삼부토건이라고 잡으면 던지뿌리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뭐 뒤도 안 돌고 다 던져버리고 가버리죠. 그러니까 저쪽으로 다 가버리니까 매도가 많이 나오니까 밀려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오늘 재건축 관련주가 밀리고 원전 관련주가 대거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은 한신기계였고요. 조금 두서없이 설명하더라도 다들 이해하시리라고 보고 한신기계가 대장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이제까지 대장이 보성파워텍이었는데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보성파워텍이 대장인 건 맞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눌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얘가 오늘 대장 역할을 못했습니다. 얘가 계속 못 올라가니까 이 초반에 못 올라가니까 뒤에 따라가는 애들이 제가 가지고 있던 일진파워도 보시면 대장이 못 가니까 못 올라간 거예요. 못 올라가고 있다가 한신기계가 대장으로 탁 치고 나가서 쫙 올라가니까 이제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다 따라 올라가고 보성파워텍은 혼자서 계속 삐리리하게 못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무슨 소수 계좌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악재 뉴스도 어디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로서 대장이 탈락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끝났다는 건 아니고 조금 쉬었다가 또 그 한신기계가 어느 정도 땡겨놓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원래 대장이 또 올라가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은 보성파워텍은 별 볼 일 없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그 100만원치 바로 정리했고요. 본전에 바로 던져버렸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래서 던져버리고, 그래서 일단 재건축 관련주 쪽으로 매수세가 있다가, 초반에 이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다가, 득신하우징 땡겨 올리는 모습도 보시면 올라가는 모습이고, 삼부토건도 쫙 땡겨 올렸죠. 히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땡겨 올렸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게 히림을 갖고 있었으니까, 기분 좋게 히림하고 득신하우징 잘 잡아가지고, 여기서 잡아갖고 올라가길래, 오늘 제대로 잡았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원전 관련주 쭉 올라가면서 제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 일진파워 200만원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우진 100만원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저쪽에 내려가니까 저도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단타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득신하우징 잡았던 거 바로 손절하고 히림도 바로 정리하고 본전선에서 정리하고 그 다음 이제 일진파워 100만원치 이익 실현하면서 손실을 이제 떨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쪽에 마이너스 난 부분을 일진파워 100만원치 수익 난 거하고 퉁쳐갖고 이제 빼내고 결과적으로 남은 게 일진파워 100만원, 일진파워 100만원, 우진 100만원 요렇게 가지고 이제 오늘 넘어왔습니다. 계속 버텼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수익은 대부분이 일진파워 30% 올라갔으니까 30만원이죠. 그 다음에 우진이 몇 프로 올라갔냐면 14% 올라갔으니까 그냥 요 두 개만 해도 44만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다른 거 건드리다가 조금씩 로스 나가지고 거기서 오래 까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이거 훨씬 벌었을 건데 건드려 갖고 계속 테크닉에서 좀 밀립니다. 아직까지 제가 단타하는 사람들을 잘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수익이 좀 줄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대거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신기계는 미처 예측을 못했고요. 얘가 대장으로 치고 갈 줄은 몰랐습니다. 세력맘이니까요. 땡겨 올렸는데 저는 일단 일진파워를 가장 좋게 봤기 때문에 일진파워 100만원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일진파워 100만원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우진은 짧게 그냥 정리해버렸습니다. 이게 한 10%대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 실현해버리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흐름이 지나왔고 그 다음 오늘 또 강했던 게 뭐냐면 데이터 관련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윤석열 공약 관련주가 움직인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데이터 정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할 때 안철수 후보하고 토론 막 하다가 안철수 후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그 대목이 데이터 정보였거든요. 윤석열 후보 공약에 데이터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데이터 정보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해갖고 이제 그거 갖고 하다가 막 설명 이야기 하다가 정부의 어떤 데이터를 오픈하는 거기 이야기 하다가 안철수 후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 대목인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거나 데이터 정부 하나 데이터 관련한 공약이 있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 빅데이터 관련한 어떤 뉴스가 나오면 데이터 솔루션이 대장입니다. 예전에도 데이터 3법인가 뭐 나왔을 때 얘가 대장으로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 말고 어제 거 보시면 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데이터 정부에서 데이터 관련 공약으로 인해서 어제 끌어올렸던 것 같아요. 한번 끌어올렸다가 이게 이제 매물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밀려버렸었고 세력이 그래도 오늘 한 번 더 땡겨 올려가지고 상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뒤에 보시면 초반에는 그냥
못 가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냥 확 당겨 올려가지고 수직 상승시켜 버렸습니다. 바로 상하가까지 꽂아 버렸어요.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이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 오픈베이스가 뒤를 따라갑니다. 부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아깝게 놓쳐버렸죠. 얘가 뜨는 건 봤는데 설마 여기서 상한가까지 들어가겠나 싶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또 오를 때 이게 뭐 장 다 끝나가는데 이게 설마 이랬는데 끝까지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정분가 무슨 윤석열 공약에 나오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끌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혹시나 다른 어떤 공약 중에 관계되는 그 공약 아시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탈원전 해가지고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였다는 거 시세 한번 나왔죠. 그 다음 재건축 관련해서 신원종합개발 어제 상한가 갔었고 오늘 또 15% 정도 떴습니다. 얘가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얘가 이제 후발주로 오늘 그 덕신하우징 땡겨 올리려고 그랬는데 매수세가 전부 저쪽으로 가버려가지고 제대로 시세가 못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 관련한 테마는 아직까지 시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그 히림도 손절해버렸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덕신하우징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가격도 좀 그 개인들이 좋아할 만한 가격이고 오늘 제가 출권한 이거 아침 방송할 때 제가 출권하는데 요 정도 선 오면 그 지지받고 돌릴 것이다. 왜냐면 그 밑으로 빠지려고 그래도 이게 지지가 그 지지선이기 때문에 요쯤 내려오면 사람들이 매수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선을 아침에 꺼놓은 겁니다. 요 정도쯤 오면 잡으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위쪽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기는 힘들어도 시장 상황만 맞아진다면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노리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덕신하우징을 100만원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요거도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뭐 몇 번 했는데 단타 했는데 로스 조금씩 생기고 최종적으로 100만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또 재건축 관련해서 새로 그 편입시킨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어디가 붙노? 네, 이건홀딩스요. 이건창호 그 종목일 겁니다. 이게 아마 이거 이재명 테마주로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이건홀딩스인데 계속 안 빠지고 오늘 하루 종일 딱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쯤에서 발견했는데 안 빠지고 계속 그냥 그대로 끝까지 이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창호 이것도 마찬가지 재건축이거든요. 그래서 끌어올려 놓고 여기서 그냥 횡보시키면서 물량을 계속 끌어모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짝. 그래서 일단 마지막 종가에 지금 100만원치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더 잡으려고 그 매수 주문 넣었는데 체결이 안 됐습니다. 이거 단일가에라도 좀 100만원 더 잡고 싶은데요. 요거는 저 상황이 되면 100만원 더 추가로 잡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재건축 관련해서 오늘 움직였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진파워 요거는 이제 그 원전 관련해서 오늘 30% 수익 났는데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서 그대로 계속 보유 중이고요. 그 다음 덕신하우징하고 이건홀딩스는 재건축 관련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지금 그 우리기술투자 200만원치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외 증시 상황이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주말 동안에 하락하지 않고 돌릴 것 같아요. 지수 상으로 봤을 때 지금 더 이상 안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악재가 그 소비자 물가가 급등을 하고 러시아하고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심각한 것 같아도 시장에 다 반영돼 갖고 더 이상 빠지질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오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더 심각하게 전면전이 붙어 가지고 난리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장은 상승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한다면 비트코인 가격도 암호화폐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일 동안 우리가 쉬고 있으면 주식은 쉬지만 비트코인은 계속 그 작동이 되죠. 그 주말 동안에 아마 지금 현재 그 39,000달러 정도인데요. 이게 4만 이상 돌파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 암호화폐 차트 보시면 비트코인을 보시면은
자, 들어올렸다가 밀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 시장 상황만 좋아진다면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만 올라준다면 윤석열 테마주 해가지고 암호화폐 그 관련한 어떤 그 게 있기 때문에 테마주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는 그 개인적으로 실적이 아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 많은 말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합니다. 실적이 지금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 1분기 때 실적이 좋게 나오고 그 다음 2분기 때 마이너스 적자 나가지고 이상하다 이랬는데 3분기 잘 나왔고 4분기에는 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부분이 아무래도 그 암호화폐 쪽에 투자했는 거기 수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계속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비트코인 가격만 살아난다면 윤석열 테마로 해가지고 땡겨 올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현재 그 200만원치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련한 부분에 이 두 종목은 제가 별로 선호하는 종목이 아니라서 올라가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이미 놓쳤으니까 이 종목은 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강했던 게 안철수 관련주도 좀 강했던 것 같고요. 이것도 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안철수 후보가 지금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 같다는 등등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 데이터 관련한 부분에서 또 이 그 보안 관련주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도 이게 무슨 뉴스가 떴네요. 예전에 그 안철수 관련주 해갖고 제가 열심히 매매를 했었었는데 영국 그 자산운용사가 50만 주를 장려해서 매수했답니다. 이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이게 그 안철수 테마여가지고 그 밀렸지. 이 종목 자체의 가치는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50만 주를 매수해버리니까 땡겨 올라가 버렸네요. 어쨌거나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상황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제가 못 봤던 혹시 그 괜찮은 테마라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저도 좀 그 도움을 좀 받고 서로 도와가면서 가는 그런 그 방송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 금요일이긴 하지만 시장이 빠질 만큼 빠졌다. 그래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오전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금, 토, 일 야간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 날 야근하고 7시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한 7시 반 돼버리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 방송은 한 7시 반쯤 해서 만들어 쏠리면 한 7시 한 4, 50분 약간 늦게 방송이 올라간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